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사람들과의 거리가 자연스럽게 멀어질까? 이것은 외로움의 신호도, 관계 실패의 징후도 아니다. 오히려 삶이 우리에게 보내는 정확한 신호이며 성숙의 필연적인 과정이다. 어린 시절에는 많은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당연했고, 청년기에는 관계의 확장이 곧 성장처럼 느껴졌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깨닫게 된다. 관계의 숫자가 삶의 질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니, 오히려 많은 관계가 우리의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진짜 중요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말이다. 사람들은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며 관계에 매달린다. 하지만 그 두려움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혼자 있는 것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혼자 있을 때 마주해야 하는 자기 자신이 두려운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정리다. 젊은 시절 우리는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쓴다. 학교 친구, 직장 동료, 동호회 사람들, SNS로 연결된 수많은 지인들까지. 그렇게 관계의 그물망을 넓히는 것이 사회적 성공처럼 보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관계들 대부분이 우리 삶에 아무런 의미도 주지 못한 채 단지 감정적 소모만 일으킨다. 생일 축하 메시지를 주고받고 형식적인 안부를 묻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나누지 않는 관계들. 이런 관계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더 피곤해지고 더 공허해진다. 왜냐하면 그 관계들은 진짜 연결이 아니라 사회적 의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타인의 기대에 맞춰 웃고 관심 없는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고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모습으로 시간을 보낸다. 이것이 반복되면 우리는 점점 나 자신으로부터 멀어진다. 정말 많은 사람이 곁에 있어야 행복한가? 아니면 많은 사람 속에서 나를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가? 인간은 본질적으로 혼자 성숙한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진정한 자아 발견과 성장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가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일어난다. 타인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반응하고 조율하고 맞춰간다. 이것은 사회적 기술이지 자기 발견이 아니다. 혼자 있을 때만 우리는 진짜 내 감정을 느낄 수 있고 진짜 내 생각을 정리할 수 있으며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한다. 조용한 방 안에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아무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외롭고 주말에 약속이 없으면 공허하다고 느낀다. 이것은 혼자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신호다. 그리고 혼자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관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의존은 중독을 만들고 중독은 자율성을 파괴한다. 결국 관계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보다 에너지 관리가 훨씬 중요해진다. 젊을 때는 체력도 있고 회복력도 빠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에너지는 유한해진다. 하루에 쏟을 수 있는 감정적 에너지, 사회적 에너지는 제한되어 있고 그것을 어디에 쓸 것인가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 의미 없는 관계에 에너지를 쏟으면 정작 중요한 일에 집중할 여력이 없어진다. 자기 성장에, 건강에, 진짜 가까운 사람들에게 쓸 에너지가 고갈된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선택해야 한다. 모든 관계를 다 유지할 수는 없다. 누구를 내 삶에 남길 것인가, 누구와 거리를 둘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이것은 냉정한 판단이지만 동시에 자기 보호이기도 하다. 당신은 혼자인 게 불안한가 아니면 관계가 끊기는 게 두려운가? 관계가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취약해진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 때문에 나쁜 관계도 붙잡고 소모적인 관계도 유지하려 하기 때문이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 나에게 에너지를 빼앗아가기만 하는 사람,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조차 놓지 못한다. 혼자가 되는 게 무서우니까. 하지만 이런 관계는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오히려 나를 갉아먹는다. 나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외롭고 고통스럽다. 왜냐하면 관계 속에 있으면서도 진정한 연결을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내면은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상태. 이것이 진짜 외로움이다. 반면 혼자 있으면서 나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혼자이지만 고립되지 않았다. 자기 자신이라는 가장 확실한 존재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진짜 가까운 관계는 소수다. 평생을 살면서 진심으로 나를 이해하고 나를 지지하고 나와 깊은 연결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다. 나머지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거나 특정 시기 특정 목적으로 만난 사람들일 뿐이다. 이것은 비관적인 시각이 아니라 현실이다. 수백 명의 지인보다 한두 명의 진짜 친구가 훨씬 더 가치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많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쓴다. SNS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많은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는 것처럼 보이니까 나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그 많은 관계들 중 실제로 깊은 의미를 가진 관계는 극소수다. 나머지는 전시용 관계, 소모용 관계일 뿐이다. 관계를 유지하느라 잃어버린 건 무엇인가? 시간, 에너지, 그리고 나 자신이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되어야 한다. 젊을 때는 관계를 의무처럼 느낀다. 친구들과 자주 만나야 하고, 가족 행사에 참석해야 하고, 직장 회식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런 의무에서 벗어날 권리가 생긴다. 아니, 벗어나야 한다. 모든 초대를 다 받아들일 필요가 없고, 모든 연락에 다 답할 필요가 없으며, 모든 관계를 다 유지할 필요가 없다. 거절할 수 있는 능력, 거리를 둘 수 있는 능력이 성숙의 지표다. 이것은 이기적인 태도가 아니라 자기 존중이다. 나의 시간, 나의 에너지, 나의 평화가 우선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혼자 있을 때만 가능하다. 타인과 함께 있을 때는 항상 타인의 욕구, 타인의 감정, 타인의 기대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대, 비교, 의존이 많을수록 삶은 불행해진다. 관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대도 많아진다.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 줄 것이라는 기대, 저 사람은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기대, 우리 관계는 영원할 것이라는 기대. 하지만 대부분의 기대는 충족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한계가 있으며 각자의 이기심이 있다. 내 기대를 채워줄 의무도 없고 능력도 없을 수 있다. 기대가 무너질 때마다 우리는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관계의 환멸을 느낀다. 그리고 비교가 시작된다. 왜 저 사람은 친구가 많은데 나는 없지? 왜 저 사람은 관계가 좋아 보이는데 나는 외로운 걸까? 이런 비교는 자존감을 갉아먹고 불안을 증폭시킨다. 의존은 더 위험하다. 관계에 의존하면 그 관계가 무너졌을 때 나도 함께 무너진다. 상대가 떠나면 나도 사라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의미도 없다고 느낀다. 이것은 자립의 실패다. 혼자가 되는 과정은 외로움이 아니라 정리의 과정이다. 필요 없는 관계를 걷어내고 의미 없는 약속을 취소하고 형식적인 연락을 끊는 것. 이것은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작업이다. 복잡한 관계망 속에서는 진짜 중요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 너무 많은 소음, 너무 많은 요구, 너무 많은 감정이 뒤섞여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계가 정리되고 나면 삶이 명확해진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남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다. 혼자 있을 때만 우리는 자기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타인의 목소리가 너무 크면 내 목소리는 묻힌다. 혼자가 되어야만 진짜 자아, 진짜 욕구, 진짜 감정이 드러난다. 그리고 그것을 마주하는 것이 성장의 시작이다. 모든 인간관계는 결국 거리 조절 능력을 기반으로 살아남는다. 너무 가까우면 질식하고 너무 멀면 단절된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관계를 건강하게 만든다. 그런데 이 거리 조절은 혼자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혼자 있는 것이 불안한 사람은 상대에게 지나치게 매달리고 끊임없이 확인하고 과도하게 요구한다. 이것은 관계를 질식시킨다. 반면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상대에게 공간을 줄 수 있고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연결될 수 있다. 이런 관계가 오래 지속된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 거리 조절의 중요성을 배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혼자가 된다.
거리를 유지하다 보면 어떤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어떤 관계는 끝난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다. 이것은 성숙이다. 잘못된 관계는 성장의 걸림돌이지만 혼자는 성장의 촉매다. 나쁜 관계는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고 자기 의심에 빠뜨리고 에너지를 소진시킨다. 그런 관계 속에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 뿐이다. 하지만 혼자가 되면 움직일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속도로, 내 방식대로 나아갈 수 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아무도 판단하지 않으며, 아무도 나를 멈추게 하지 않는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자유롭고, 가장 창조적이며, 가장 진정성 있게 살 수 있다. 물론 혼자가 되는 과정은 쉽지 않다. 외롭고 불안하고 두렵다. 하지만 그 과정을 견뎌낸 사람만이 진짜 자기 삶을 산다. 타인의 기대가 아니라 자기 주도성으로 인생을 살게 된다. 혼자가 되는 건 실패가 아니라 과정이다. 관계는 많을수록 강점이 아니라 약점이 된다. 성숙은 결국 고독을 견디는 힘에서 시작된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무게가 되고 혼자는 자유가 된다. 우리는 혼자 태어나서 혼자 죽는다. 그 사이의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결국 남는 것은 나 자신뿐이다. 그렇다면 혼자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생존 전략이다. 혼자 있을 수 있어야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혼자 서 있을 수 있어야 쓰러지지 않으며 혼자 걸을 수 있어야 길을 잃지 않는다. 나이 들수록 혼자가 되는 사람만이 자기 삶을 지킨다.